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죠.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뭐 초박빙 접전 다 허울 뿐이었었고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트럼프 후보,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일발장전 진행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종목 속에 녹여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돼요? 신재생은 어떻게 돼요? 전기차는 그게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 끝난 겁니까? 막 질문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오늘 다 녹여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좀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남을 칭찬 안 하는 트럼프가 그렇게 칭찬하는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처음 봤습니다. 네. 슈퍼천재, 슈퍼스타다. 슈퍼스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나. 그럼 테슬라는 살고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뭐 당선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때 이제 제2의 이제 주인공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뭐 스타링크 얘기도 하고 스페이스X 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를 좀 띄워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의식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듯한 좀 모습이었고 일단 뭐 미국 대선이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단 좋은 거는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왔다는 거. 좋아요. 사실 이제 미국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거의 국민들의 3분의 1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걸 걱정하셨다라고 해요.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도 뭐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그 미국 국민들의 좀 내리의 트라우마로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그야말로 초박빙의 뭐 대선이다. 역대급 뭐 대선 결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해리스 후보도 빠르게 지금 뭐 패배를 인정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축하 전화를 했으니까 이제 정권 이양 자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선거와 관련돼서도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좀 됐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뭐 오늘 미국 증시가 축포를 터트린 뭐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건 뭐 그냥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냥 생성형 AI한테 맡기고 이제는 뭐 여론조사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이제 또 좀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자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앞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트럼프 위기에서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인가, 피해주는 뭐가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차차 하기로 하고 일단 뭐 대선의 이제 단상들을 보면 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살짝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을 컨닝을 했거든요. 일발을 가면서 우리가 쏟아내죠. 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현재 우리가 붙들 거는 뭐 바이오야 우리가 가지만 맞습니다. 머스크밖에 없어요. 사실 어저께 이제 우리 장중에 거의 이제 트럼프의 어떤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이미 증시에 좀 반영이 되기도 했고 일단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이미 관련 종목들이 일찍이 상승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제 트럼프 이제 테마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모습이고 전 섹터 전업적인 좀 조정이 나아졌는데 사실 뭐 어제 니케이도 급등이 나왔고 지금 뉴욕 증시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다 지금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안정적이었고 중국도 나름대로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두들겨 맞았잖아요. 전 그 이유가 아까 기회매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약간 이제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특히 이제 언론사들의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 여론조사 시간 자체가 1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들 또 이제 뭐 공업자, 농업자들이 실제로 1시간 동안 그 질의응답을 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샤이 트럼프가 없대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나와준 거고 실제로 또 이제 우리 국내 언론은 또 이제 그 특히 해외 언론, 또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진보가 많다라고 해요. 우리 언론은 약간 좀 보수가 좀 많은 편인데 미국은 이제 진보 쪽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약간 해리스가 유리한 쪽으로 이제 여론조사와 또 이제 결과치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이 안티 트럼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 심지어 이제 대선이 있는 그 아침까지도 실제로 해리스가 일단 출구
조사 결과에 조금 우호하다, 또 그리고 또 유리하다, 또 그리고 또 이제 호감도 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지면서 우리 시장은 사실 약간 해리스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출렁거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을 좀 빚은 게 없지 않았나.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당연히 트럼프 관련된 수혜 종목을 하지만, 가져왔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은 어제 좀 이제 강하게 올라가줬던 이제 트럼프 테마 종목들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시간 내에서도 실제로 어저께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또 네. 트럼프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이제 뭐 시간 외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거의 40%까지 폭등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막 5%로 끝났고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마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실질적인 수혜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적으로 되고.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자율주행과 우주항공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네.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친기업 쪽, 그러니까 1기 때도 법인 세율이 35에서 21% 낮췄는데 이제 2기 때는 21%에서 최대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일단 빅테크 기업들, 약간 사이가 안 좋은 메타를 제외하고는 저 일제히 다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선 성공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 가깝게 네. 거의 한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올인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원래는 바이든을 지지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각종 이제 규제에 가로막히고 이제 각종 이제 정부의 어떤 부처들과 또 소송 부분들 또 규제의 어떤 가로막혀서 사업의 진전이 못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트럼프의 이제 올인을 한 모습이 적중했다. 완전히요. 네, 네. 적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신조어인데 트럼프 슬라 시대가 개막했다. 네. 트럼프와 테슬라의 어떤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에 좀 가로막혀 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일단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 안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줄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버캡이 핸들과 페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을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그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이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이스 X와 또 이제 그 뉴럴링크 또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실적으로 이제 어제 또 이제 그 승리 연설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네. 부분을 또 강조를 하기도 우주항공입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과 자율주행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슈어 소프트테크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션 크리티컬 고위험 고신뢰 소프트웨어 미리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하는데 약간의 어떤 이제 프로그램 오류에도 정말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다양한 산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트럼프의 어떤 이제 테마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원전 섹터도 같이 접목이 되고요. 네. 또 우주 방산이라든지 우주 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도 지금 슈어 소프트테크의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슈어 소프트테크의 어떤 이제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현대차가 지금 2대 주주 지위에 있고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반 테슬라 진영으로 지금 로봇 사업이라든지 또 네. 그리고 또 이제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SUV 전환 관련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슈어 소프트테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전 쪽에서도 뉴스케이 파워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의 또 이제 하나 도전하고 대표적인 있죠.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뉴스케이 파워에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또 공급했어요.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그래서 네. 실적으로 슈어 소프트테크가 어쩌면 또 이제 트럼프 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의 실적인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네.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유일하고 또 이제 경쟁사가 없고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상태에서 이런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일단 슈어 소프트테크를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네,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이게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고 있나, 원래 했었던 그 코드대로 잘 가고 있나를 이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전에서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방사능 이런 부분들 중요하겠죠. 우주항공. 자율주행에서 중요하죠. 자율주행도 중요하고. 우주항공도 요거 맞습니다. 또 번호 가면 안 네, 되니까. 방산 쪽에서도 중요하고. 방산도 네. 중요합니다. 예, 이런 식의 쓰여가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
테슬라의 어제 진짜 오늘이죠. 얘기 네. 들어보면 우주항공 쪽 스타링크 하면 여기 쪽에 진짜 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규제를 싹 다 푼답니다. 여러분 네.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 시대 이제 맞습니다. 빨리 옵니다. 네. 전기차 뭐 여기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슈어 소프트테크 오늘의 준호 매니저가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지 않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전략이 중요하죠 오늘. 일단 가격 전략을 제가 안 좋아하는데 바로 말씀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얘기해 어제 이제 주시죠, 종가였던 예. 4,965원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6,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일단 4,3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갭이 뜨면은 좀 볼까요? 갭이 뜨면은 약간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분할로, 좋을 것 오히려? 같아요. 왜냐면 네. 자율주행 어제 시간에서는 우주항공 쪽이 움직였고 네. 좀 장 막판에는 테마 종목들이 약간은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또 강하게 또 시세가 분출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이 투트랙은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찐이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이 투트랙으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갭이 막 10% 이상으로 뜨지 않는 이상 어제 시간에서는 1%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한 5% 내외로 출발을 하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슈어소프테크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또 내년까지 전 차종을 SDV 전환 이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테슬라와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도 계속 속도를 내고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에서도 SDV 전환에 있어서 슈어소프테크의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또 핵심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2대 주주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주주라는 점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영민 매니저,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도 핵심 테마이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트럼프 관련한 것들이 있지만 아마 투자자들이 좀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 자율주행과 여기는 우주항공 이쪽은 바로 되겠네. 이런 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슈어 소프트테크에 좀 붙이기 종목이 일단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과 함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책 공약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일단 법인세 인하. 법인세를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21%인데 요걸 이제 6%포인트 정도 인하해가지고 15%를 만들겠다. 네. 사실 이제 그 법인세 인하 이야기하면서 또 한국을 이제 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한국하고 경쟁하려면 15%를 인하해야 된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억까지는 법인세가 9%고요. 네. 2억 이상은 19%거든요. 그러니까 15%로 낮춰버리면 우리보다 더 낮추는 거기 더 때문에 좋은 환경이 돼요. 네, 그걸 네. 조금 고려를 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요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사실 뭐 법인세 인하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대폭 인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했지만 레드웨이브 말 그대로 이제 공화당이 지금 상원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내각을 구성할 때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원까지도 이제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쨌든 법인세 인하도 무조건 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추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요 두 가지 이제 키워드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당선 연설을 할 때 스페이스 X 포함해가지고 뭐 우주항공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이미 시간의 시장에서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은 뭐 다 급등을 했어요. 네. AP위성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고 HBM 뭐 이런 종목들은 한 7% 정도 급등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또 그 당선 연설과 함께 새로운 트럼프 테마가 또 우주 항공 네, 뭐 이쪽 우주항공이요. 분야가 네. 또 하나 또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HBM을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뭐 네. 우주 항공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HBM도 좀 주가가 한 7% 넘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요? AP 위성이나 네. HBM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또 새로운 이제 단기 또 테마가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또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일발 좀 종목 이따가. 준비해온 것도 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네. 사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이 상하원 의회 권력까지도 지금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했던 걸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그래서 오늘 미국장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냥 축포를 터뜨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슈에 좀 맞물리는 이제 종목들을 열심히 좀 찾아서 이제 재임하기 전까지 아직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이제 또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또 시간이니까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펜실베니아 끝나면서 대폭등을 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전쟁 끝나는 건 좀 걸리겠네. 그럼 바로 될 수 있는 거 하니까 맞습니다. 예 자율주행 이거 규제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주 스타링크 또 스페이스X 언급하니까 이건 바로바로 된다라고 해서 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몰려가고 있는 그래서 HVM을 붙이기 종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민 매니저는 이거 오늘 갭 뜨거도 하면 일단은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서 이제 가장 좋은 건 미국 주식, 빅테크도 미국 빅테크가 제일 좋죠. 그냥 법인세 깎아가지고 미국. 국내로 오면 몇 개 없어요. 바이오, 은행, 방산 또 이제 나온 이제 테마들인데. 바이오와 뷰티에서 휴젤과 바이넥스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계속 이제 트럼프가 되던 뭐 해리스가 되던 누가 돼도 상관없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어저께 시장이 뭐 어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이제 급락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면서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한 기업이 바로 휴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뭐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사실 영업일 기준으로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지금 이 주당 30만 원 하는 종목이 목표가를 이제 32만 원을 어저께 달성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저께 휴젤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릴 때도 11월 1일 날 소개를 해드릴 때도 한 300억 후반대 이제 영업이익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500억이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0억 원 넘는 이제 매출이 나왔단 말이에요. OPM이 53%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수익을 내고 있어요.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게 휴젤이 이제 톡신을 미국에 본격적으로 선적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훨씬 더 많이 수출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때리려고 하지 않을지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10%는 뭐 평균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니까 보편적 관세. 다른 나라들한테도 10%의 보편적 관세를 다 똑같이 매겨버리면 뭐 어차피 똑같이 관세가 10%씩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는 측면에서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은 분명히 조금 저해될 수 있는 우려는 있거든요. 뭐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수출주는 다 버려야 되느냐? 저는 그건 결코 또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뭐 10% 관세 인생하는 걸 우리가 뭐 처음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1기 때 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또 거기에 맞는 또 대응 전략을 분명히 좀 세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휴젤은 지금보다도 또 내년이 훨씬 더 좀 기대가 된다. 맞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말끔하게 해소가 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특히 미국 수출이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세론이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한 35만 원 정도를 좀 보고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휴젤뿐만 아니라 어제 동반해서 이제 같이 휴젤 실적이 잘 나오니까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파마 리서치라든지 대웅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조금 대안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도 어저께 그 어려운 뭐 시장에서 어제 시장 분위기 정말 좀 까다로웠거든요. 이게 수급이 워낙 좀 빠르게 이동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펜실베니아에서 역전을 했다라는 소식은 11시 조금 넘어가서 나왔어요. 트럼프가. 그때부터 이 해리스 수혜주들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수혜주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장 막판에는 이제 진짜 거의 3시에 뭐, 결정타 맞았어요. 거의 뭐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바이넥스는 살아남았다. 어저께 7%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만들어졌고 역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CMO, CDMO 기업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결국 약값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보면 관세 폭탄이 이제 때릴 거고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될 거예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아메리카 온리. 온리. 오로지 네, 미국만 오로지. 지금 생각하는 정책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관세 폭탄이 매겨지게 되면 가장 좀 직접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데 어쨌든 관세 폭탄을 통해서 물가가 좀 올라갈지언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금 내에 이제 제조업을 좀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산층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을 이제 늘리겠다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값 인하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신약 개발이 저는 굉장히 좀 본물 터지듯이 많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이넥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바이넥스라든지 CMO, CDMO 기업들을 계속 좀 봐야 된다. 목표가 24,0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네. 뭐 계속해서 편안하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톡신 쪽의 휴젤이고요. CMO, CDMO, 바이넥스입니다. 아마 톡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또 우리만의 시장이 있고 또 휴젤 보면 될 것 같고 바이넥스 아직 완벽하게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공화당이 상원 장악, 하원 장악 뭐 하려는 이 모양새를 보면은 통과되고 CMO, CDMO 라인들은 트럼프 시대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바이넥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준호 매니저와는 BHI 한번 갔다가 SY 스틸텍도 한번 최근까지도 한번 두 개를 가보도록 할 텐데 네. BHI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알게 모르게 네. 저는 이제 그 폴리마켓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제 많이 관련된 종목들을 네. 편입했고 어제도 사실 이제 BHI라고 이제 원전 관련된 네. 소형 모드 원자로를 말씀드려서 어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리마켓을 앞으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첫 번째로 당선됐을 때를 한 번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도박 사이트가 계속해서 승리를 맞춰왔다. 네. 왜냐면 가장 이제 투명하게 내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그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도박 사이트가 그동안은 늘 맞춰왔다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에서 특히 최근에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서 또 이제 가장 핵심 또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결국 친원전 쪽으로 다시 한번 정책 수혜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어제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또 SMI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또 이제 원전 쪽은 다른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남북 경협 이런 이제 테마 섹터들을 제외하고 조금 이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좀 유입될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체코 원전 수주의 이제 청신호가 다시 한번 알려졌고 내년 또 상반기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본계약이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BHI는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이제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어요. 저 양봉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좀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특히 남북 경협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이제 수익을 챙기거나 네. 아니면 뭐 약간 손실이라도 매도하고 나오는 게 네.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미디어도 지금 이제 시간에서 예. 8% 급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생 테마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너무 생 테마는 매도하는 게 좋고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또한 마찬가지로 네. 실제로 또 이제 SY 스틸텍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지 안 들지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을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캐터필라가 가장 큰 핵심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리 그래서 미국. 왜냐하면 또 이제 미국이 가장만큼 재정 지원과 군사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가장 큰 수주를 따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수혜인데 그래도 모듈러 주택 쪽에서는 SY 스틸텍이 좀 대장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수혜로 인해서 상승할 만큼 전 상승이 나와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챙겼다가 추후에 조정이 나와주면 그때 들어가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약간 다시 윤곽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또 재진입 시점이 되면은 또 이제 일반장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은 약간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그제까지 막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차갑게 돌아서는. 맞습니다. 이야, 근데 주식이 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인과의 사랑과도 많이 비교하는데 이게 또 그냥 돌아설 때는 그냥 주식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란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돌아서야 어제까지는 됩니다. 맞지만 네, 오늘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센 테마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네. 진짜 종전
좀 길잖아요. 남북 맞습니다. 경협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또 SY 스틸텍 등등 네. 또 에버다임 어제는 맞지만 네. 이거 이제 오늘까지 너무 세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은 약간 안 센 테마들 자율주행 우주항공으로 간 이유가 요거는 바로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유도했다. 이렇게 김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좀 네.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 걸 보면 일단 테마성의 종목들은 지금 이미 차익 실현이 시작됐다라고 네. 볼 수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좀 선명도가 강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더 부각이 좀 되는 시기가 이제 됐고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또 포지션을 좀 바꿀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생 테마 말 그대로 약간 길 것 같은 네, 테마. 네. 그런 테마들은 이제 조금 발을 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것도 네. 좀 기민한 대응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차갑게 돌아서니까 또 그런 거 왜 저래 하겠지만은 또 돌아설 땐 돌아서야 된다. 네. 준호 매니저. 쿤데라 형님, 김준호 매니저님, 네. 2차 전지 다 어우. 빠지는데 LNF는 견주한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타격으로 적당히 정리해야 하는지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오늘요 네. 이 질문도 많은 게 2차 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신재생 어떻게 해요? 그런데 ESS 어떻게 해요? 테슬라를 보면은요 테슬라가 이거 다 하거든요. 네. 전기차 어떻게 해요? 그 말 나온 김에 2차 네. 전지 다 뭐 가볼까요? 일단 뭐 신재생? 어제도 제가 언급했듯이 2차 전지는 사실 해리스가 됐을 때 좀 수혜였던 건 맞았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도 그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은 네.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NF는 어저께 장중에 거의 양전환도 했고요. 네. 시간에서도 한 2% 정도 올라가줬는데 네. 2차 전지가 이제 어제 이런 것 같아요. 전혀 우리 이제 국내 언론과 또 해외 언론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것 같이 지금 투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젠 해리스 향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트럼프가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거의 해버리니까. 당선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짜증 섞인 매도라고 할까요? 네, 그 매도 물량 투매가 나와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2차 전지만 빠진 게 아니라 뭐 반도체, 바이오 사실 테마 종목들 빼고는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수출이 이제 무너지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지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해리스 수혜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어저께 좀 이제 유독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웬만한 2차 전지 종목들이 한 2%대 상승 흐름이 다 일제히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는데 결국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트럼프의 어떤 장점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다. 왜냐면 80대 가까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고집과 아집을 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가상화폐는 거의 사기다라고 언급을 했던 분이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발언도 하기도 네. 했고요. 일론 머스크와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제가 보기 인생의 첫 번째 칭찬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거의 머스크에 대해서. 맞아요. 거의 뭐 남에 대한? 슈퍼스타고 진짜 네. 슈퍼천재라고 지금 슈퍼천재.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는 절대 최대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와 동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이번 재선 성공의 거의 1등 공신이라 보고 있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테슬라도 있고 스타링크 사업도 있고 스페이스 X 사업도 있고요. 보링 컴퍼니라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로봇 사업, 에너지도 자율주행, 하죠. 에너지, 네. ESS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테슬라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소재 기업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IRA 법안을 뭐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지금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면은 차를 찍어내면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적자를 지키는데 테슬라는 지금 보조금 혜택 없이도 충분히 마진폭을 계산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결국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모델 2를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응급제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중국 기업들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국내 기업과 공급 계약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대주전자 재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고 LNF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전구체 의존도가 중국이 90% 이상이었는데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좋아요. 에코프로 머티밖에 없으니까 결국 내년에 실적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제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이제 당선으로 인해서 약간의 또 이제 짜증 섞인 매도. 짜증 섞인 매도, 네. 약간의 어떤 세론, 약간 차이 매물이 좀 출현된 것 뿐이지 어제 LNF가 바로 플러스로 전환되고 시간에서 2%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시장이 좀 차분하게 본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오히려 시간에서 빠져버렸고 2차전 종목들이 시간이 올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2차전지를 보더라도 딱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핵심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만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 LG엔솔. 맞습니다. 네. LG엔솔, 네. 뭐 LNF. 근데 특히 이제 LG엔솔은 이제 국내 대표하는 또 2차전지다 보니까 조금 어제 회복이 더딜 수 맞았죠. 있어도 네. LNF는 그래도 가장 먼저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섹터의 주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2차전지의 트렌드와 어떤 패러다임 변화는 바뀐 게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머스크가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전기차를 지지한다라는 발언도 직접적으로 서슴없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입장이 또 바뀌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와 동행하는 만큼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 지금 사실상 해리스 쪽과 사실 가까웠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을 때 실제로 테슬라 향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시적인 투시 마커로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테슬라 쪽에 하는 거를 다 봐야 되겠어요. 뭐 2차 전지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 우주항공, 우주항공. 또 그리고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로봇도 있겠고, ESS도 맞아요. 있겠고요. 또 태양광도 하거든요. 거기도 있겠고. 과연 진짜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제 센 테마보다는 네. 이쪽으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접근을 하자. 오늘 2차 전지 신재생 또 ESS 한번 지켜보시죠. 반등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겠고요. 뭐 아예 우리 영미 매니저 일발을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좀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센 테마는 아니라면 트럼프 관련한 어떤 종목으로 오늘 일발을 공략해 볼까요? 저는 뭐 방금 이제 김전 매니저님이 뭐 길게 지금 트럼프 그다음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이제 국제그룹 다들 아시죠? 잘 알죠.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프로스펙스의 국제그룹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정권이랑 꽁짝을 하고 나면 네.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도 뭔가 둘이 이제 파트너처럼 이제 이렇게 막 대선에 일론 머스크가 워낙 좀 강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권의 황태자 얘기 벌써 하고 있잖아요. 황태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트럼프 정권인 결국 이제 4년짜리잖아요, 이제. 네. 이미 이제 재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과연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앨런 머스크도 이제 공화당에서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로 정치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유, 그럼요. 어쨌든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훼손될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좀 있어요. 이게 테슬라를 창업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우리가 위대한 이제 기업인이다, 경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독특한 발상과 새로운 시도, 규제에 이제 얽매이지 않은 어떤 자유로운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이제 키워낼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당선됐고 트럼프의 이제 당선의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지만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들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정책의 수혜주가 되는 거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이제 정책 수혜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뭐 스페이스X 뭐 우주항공 산업도 그렇고 결국 앞으로 미래에 이제 미국의 굉장히 이제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그 사업에 이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뭐 당선되고 나서 어디가 수혜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따지기 전에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런 미래에 이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된 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런 분야를 좀 잘 따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우주항공과 이제 방산 뭐 이런 쪽이라고 이제 보고 오늘은 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양쪽에 다 걸쳐 있네요. 맞습니다. 방산과. 제가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틀 전에도 매수 기회다라는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다 뭐 급등세가 장중에 이제 연출이 좀 됐잖아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어저께 단기 고점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뭐 KF21 하면 뭐 딱 떠오르시는 우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기업이고 UAE하고는 이제 지금 중동 쪽은 또 수리온 사업도 헬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FA50 이게 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거든요. 요것도 이제 완제기를 이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역량. 이 전투기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국내 뭐
뒤따를 자가 없는 거의 뭐 독점을 네.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이라든지 폴란드, 뭐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 쪽으로 지금 뭐 중동, 동남아 쪽이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 쪽으로도 이제 사업이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같은 기업들의 또 항공기 동체도 지금 공급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또 미국과의 어떤 방산 협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이제 방위비를 13조 원으로 늘리겠다. 네. 지금 이제 올해 10월 달에 합의된 게 1.5조거든요. 근데 이걸 9배 늘려가지고 지금 13조로 늘려서 받겠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뭐 머니머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할 정도로 또 방위비 분담 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뜨거운 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제 진행이 좀 되면 또 국내 방산 기업들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뭐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공언을 했는데 네. 진짜 이제 끝낼 수 있을지 네.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이란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은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한국항공우주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이제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과 함께 꼭 좀 언급이 좀 돼야 되는 이제 기업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어저께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아니면 뭐 AP 위성 뭐 네. 이런 기업들은 또 상한가까지 이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방산의 이제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또 변동성 장세에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 일단 7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산 쪽에서는 날아가는 거 FA50 또 KF21 전투기 사업 네. 수리오 헬기 네. 아마 4분기에 수주도 지금 기대감도 하나가 있고 2조 원짜리 지금 대형 계약이 한 달 나올 한다. 수도 있다. 예. 약간 이런 이제 연말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한국항공우주가 발사체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쏘면 항상 카이가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테마,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서의 한국항공우주. 이걸 보면 또 테슬라와도 연관이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카이 한국항공우주와 붙이기 종목이 있을까요? 붙이기 종목은 그래도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탄력도가 높은 기업은 아무래도 AP 위성이 네, 아닐까. 어제도. 네, 네. 뭐 저희 시간을 상한가 들어가기도 네.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이 정책을 전 세계 점유율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AP 위성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요. 위성통신 단말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중동 이제 통신업체의 가장 핵심적으로 두바이에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국채과제에도 선정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에도 이제 단말기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에 우주항공 또 한국형 이제 스페이스 X를 만든거나 민간 우주항공 관련해서 네.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AP 위성부터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P 위성을 먼저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고 우주항공은 단발성인 어떤 이제 반등은 오늘 나와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AP 위성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P 위성 또 인텔리안 테크 왜냐하면 이제 수락 연설에서 네. 스페이스의 X 또 스타링크를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 하여간 좀 움직일 수 있고 이건 센 테마인가요? 아니면 좀 실현 가능 테마인가요? 이거는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네. 경협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진짜 생테마잖아요. 세고.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이 바뀌었으면 판이 새롭게 짜진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의 산업을 가장 주축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이제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는 산업이 네. 스페이스 X와 이제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규제,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를 뭐 풀어줄 것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주항공과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이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을 때 이 산업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르게 진행될 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주항공 봤고요. 네. 로봇은 저희가 아마 내일 얘기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 왜냐면 이제 로봇도 얘도 이제 맞아요.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도 있겠고 질문이 뭐가 있냐면 미라님이 어제 시간에 테슬라 엄청 오른 거 보고도 손이 안 갔어요. 환율 때문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1,400원 넘은 지금 원달러 환율 미국의 국채금리가 4.4%가 넘는 고금리 고환율 실은 미라님 이러면은 미국 주식이거든요. 왜냐면 워낙 약세기 때문에 손이 가셨어야지 되는데 영민 매니저 네. 이런 환율이라면은 국내 뭐 주식
주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미국 주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고금리 지금 보면 이거는 미국도 힘든 거예요. 맞아요. 뭐 우리 부동산은 정말 힘들고 고금리 고환율. 여러모로 자산 시장이 좀 많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진짜 정말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그야말로 공화당 대통령의 공화당 상원 하원 다 장악한 이 시대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근래 20년 동안 네. 단 한 번도 없었던 네. 일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 또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도 주택도 담보대출 많이 해놓으신 집값이 분들은 제일 또 이게 걱정이죠. 지금 제일 네. 또 걱정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막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뭐 오늘 하루 만에 다 고민할 수는 없고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은 이슈예요. 네. 어제 우리 시장 보시면 미국, 일본은 축포를 터뜨렸지만 유럽과 우리나라는 다 급락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의 이제 약세, 환율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아마 이제 오늘 질문을 해주신 분도 그런 거예요.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미국 주식을 지금 사더라도 뭐 수익도 나고 환차익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주식은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 손이 생겨버리기 네. 때문에 투자하는 게 이제 좀 고민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도 어쨌든 어저께는 말 그대로 트럼프 텐트럼 네. 금리가 이제 좀 발작 수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장중에 4.5%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폭등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어저께 1,400원도 이제 뚫어버렸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분명히 저는 진정은 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1,400원 아래에서 안정을 좀 찾았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또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오늘 뭐 미국 주식은 오히려 말 그대로 축포를 터뜨리면서 다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요때 따라 붙는 거는 타이밍상으로는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조금 숨고르게 하고 우리 환율도 조금 안정됐을 때 그때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서 맞아.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잘 찾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1,400원이 노말이 된다. 이게 뉴 노말이 된다 그러면은 국내는 일부만 하고 이제 서학개미 가야 됩니다. 진짜 이게 1,500원 막 1,600원 예, 간다라고 그 시대라면은 하면은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미국 포트를 일발 정도 다뤄야 되는 네. 건데 이게 여기 1,400좀 있다가 이제 빠르게 안정된다. 네. 1,300 뭐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네. 오히려 한국 그렇죠. 주식으로 다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금리도 언제까지 저러겠느냐. 그렇죠. 예, 이게 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국내 보시면 돼가지고 하고는 좋고 안 떨어지면 부동산은 치명타기 때문에 예. 이 금리로는 집값 네.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담대 7% 8% 가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재편도 그렇게 좀 판단하시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점 내일 우리 또 로봇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시장에 따라서 또 한번 당분간 이 트럼프 관련한 이야기도 좀 더 많이 할 것들이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